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그제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들은 그날 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기자협회 보고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기자협회 봅니다. 솔직한 답변이었다. 사안 회피했다. 엇갈린 평가. 자, 날선 질문은 좀 없었다. 부족했다. 자책하는 거죠. 기자협회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을 이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을 이것을 두고 어치군요는 얘기를 했었죠. 뭐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면 뭐 아이를 바꾸든지 어찌고 해서 상당히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야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연기만 피우다가 결국은 정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략적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결론을 내려서 사면 안 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연기만 피우다가 없던 일로 해버리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곧 전직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뭐 구속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정인이 사건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감사원장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실보 오면 보시면은 최재형 아이 입양 물건 거르는 것 아니다. 자,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론전 그것을 절차의 부당성을 감사를 하면서 또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됐는데, 자, 과거에 했던 발언입니다. 과거에 문 대통령 정인이 해법 논란의 감사원장 과거 발언 재조명. 최재형 원장은 4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의 아이는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입양을 했는데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 말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청와대가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다시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라. 뭐 바로잡아라. 뭐 이런 요구들이 정책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 옆에 기사를 보시면 말씀드린 주호영 문 본인이 사면 대상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뭐 대통령을 그렇게 건드렸으니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발끈하겠죠. 자, 이겁니다. 주호영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다. 사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퇴임 후에 안전한 생활을 한 사람 정말 손에 꼽을 수조차 없습니다. 11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 전에 문재인 전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단기간 대통령을 한 2사람 윤보선 최규하를 빼면 9명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자, 이렇게 되는데 쭉 보시면은 퇴임 후에 그나마 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가 자꾸 한 사람은 2사람이죠. YS DJ. 나머지는 전부 비극적인 결론을 종말을 맞았고 또 퇴임 후에 구속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YS DJ마저도 본인들은 어느 정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지만 아들이 또 구속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리, 전직 대통령 불행의 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을 수 있을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헌정사적으로 관심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콕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회견 후에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유화 제스처를 썼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같이 찍어서 정치 목적의 수사나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할 걸로 본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언론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니 가장 황당한 쪽은 머쓱해진 쪽은 민주당이죠. 그동안 윤석열, 최재형 찍어내기, 특히 윤석열 축출이 청와대의 지상과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명령,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일제히 나서서 두 사람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난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 머쓱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공격해야 돼? 이런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문정부 사람 대통령 발언에 윤석열 때리던 민주당 머쓱해졌다. 머쓱해졌죠. 근데 머쓱해져서 끝날 일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우리 윤석열 잘한다고 해야 되나?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해도 잘한다고 해야 되나?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감사 막 하는데 잘한다고 해야 되나? 자,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최재형 관련 언급도 문재인의 언급이 여당과 차이가 있다. 당에서는 국민소통 노력 이렇게 짐짓 호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조율 실패 상징적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민주당 강성파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김남국 찍어내기 보복수사한다. 민형배 사법 구태타다. 정청래 윤서방파 두목이냐. 김종민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하고 있다. 정강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 편이야 이래버리니 머쓱해졌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아마 차질이 있을 겁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친문 대권 주자를 노리고 그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초대 비서실장이면서 번짓으로 완전히 잘못 짚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사이에 임종석도 모르고 민주당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윤석열과 어떤 무슨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 청와대가 그 이야기도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은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제 제가 잠깐 어제 정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축초를 포기한 것이냐 항복한 것이냐 아니면은 양쪽에서 교감을 이뤄서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이냐 최근 움직임이나 있었던 인사 내용 법무부 장관 인사나 민정수석 인사나 이것을 다 연결을 하면은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7월까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권력 수사 좀 살살 해라 이런 메시지가 갔을 수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임기 보장을 받고 좀 목소리를 최근 들어서 좀 높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이 징계위의 결정을 법원이 번복을 해서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2차 복귀한 그 시점이었죠. 그 상황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박근혜 22년형이 확정이 됐죠. 그 14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자, 이 상황인데 이른바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 근데 당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있었죠. 박영수 특검인데 이 박영수 특검이 이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박근혜
22년 징역 확정되고 이재용 법정 구속되고 이런 것은 수사를 잘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래서 기소를 잘했고 또 공소 유지도 잘했다. 그래서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 검찰의 이 수사 결과를. 이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축할 일이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다 제대로 수사를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자축하겠죠. 당시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죠. 그 수사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했고 그 검찰총장 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당시 수사팀장, 최신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 어제 그때 같이 일했던 특검팀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치하를 했다. 그런 보도가 오늘 국민일보 12면에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4년 고생하더니 수고했어. 국정농단 특검팀 치하한 윤석열. 4년 수고했다는 이야기는 2017년에 수사를 시작을 해서 수사 마무리 짓고 기소하고 공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형 확정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죠. 17년. 그것은 뭐 다른 사건이지만. 그리고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국정농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 구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 소식을 듣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 파견 검사들에게 전화를 몇 군데 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동고동락했던 동료로서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전화를 받은 검사가 전합니다. 야, 그때 너희들 진짜 밤새우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다. 그렇게 고생한 게 4년 후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격려를 했고 또 다른 검사 통화에서도 고생 많았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특검 수사 당시를 해고했다. 그때 당시 특검의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검사가 한 20명 정도 파견됐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여기에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고 요즘 많이 이름이 거론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재용 수사를 진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견 검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요 피의자들이 출석을 하면 주요 피의자들 뭐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죠. 출석을 하면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거치곤 해서 나머지 검사들이 피의자 달래기에 나서야 했다. 이런 해고도 나왔다. 그래서 이 피의자 막 다그쳤다는데 이 피의자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을지 그것은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그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을 파헤쳤던 것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범야권에 몸담게 되면 또 그 부분들이 다시 논쟁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7월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7월 이후에 정치를 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곧 출범하죠.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처가 사건, 공수처가 장모까지는 수사 못하지만 부인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 거기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저번에 징계위원회에 해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언론들이 많은 조간신문들이 관심을 가졌던 질문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냐 이겁니다. 수사 대상 1호냐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부인을 하지 않았죠. 최강욱 씨가 뭐 윤석열 수사 대상 1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좀 논란이 일어났는데, 최강욱은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다. 어쨌든 그 또 논쟁이 일어났고, 수사 대상 1호냐 하니 김진욱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김진욱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 대상 1호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네요. 김진욱.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들을 전부 공수처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그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죠. 만사 제쳐놓고 이 울산 사건을 가져가서 뭉개거나 축소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단일화 문제 놓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원샷 경선을 제안을 했죠. 내가 국민의당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국민의힘 후보들 한 지금 9명 있는데 9명과 나까지 해서 한 10명이 그냥 한꺼번에 경선하자. 제3지대에서 경선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묵립니다. 우리 당 후보부터 뽑고 한다. 거절. 단칼에 또 거절했습니다. 우리 야권 후보 단일 안 돼도 3파전 해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김종인의 주장이죠. 과연 그럴지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3파전 가면 이길 가능성이 조직선거입니다. 조직선거에서 야권이 갈라져서는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개방형 경선 땐 참여하겠다. 무소속 포함해서 누구든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 김종인이 깨버리나? 우리 당원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러다 3파전 가면은 또 지겠죠. 11개월 후에 있는 대권 창출 어려워지겠죠.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안철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100% 시민 참여 형식의 통합 경선, 원샷 경선이죠. 이렇게 해서 한 명의 후보를 뽑아서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시키는, 그렇게 해야지 후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3파전으로 가는 그런 리스크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 다만 이 100% 시민 참여를 100% 시민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당 당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역선택, 일반 시민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여기에 투표에 참여를 해서 경선 투표에 참여를 해서 좀 만만한 후보를 고르는, 약점 많은 후보를 고르는 그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톱 기사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세월호 조사했는데 수사 외압이나 사찰은 무혐의다. 지금 8번째 했죠. 지금 9번째 특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수사를 했는데 민간인 유가족 사찰, 수사 위압 이것은 무혐의다. 검찰 특수단 1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17건 중 13건이 처벌 대상 아니다. 고의 침몰설 이런 것도 막 있었죠. 고의로 침몰시켰다. 뭐 국정원 이야기하고 막 있었는데 근거 없다.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곧 출범을 해서 9번째 조사 예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유가족 사찰, 무혐의 이렇게 되니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달랬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만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뭐 수갑을 차고, 그때 피의자 신분인데 수갑을 채우고 막 그랬죠. 전직 기무사령관 박지만 씨 동기죠. 수갑 차는 수모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수단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억지로 사건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중국의 우한에서 입국한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확진자가 73,000, 사망자가 1283명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한에서 초기에 우한뿐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의 입국을 막았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대한의사협회에서 뭐 10차례 정도나 막 건의를 했지만 다 묵살을 했죠. 중국의 눈치로 보느라고. 새해에는 백신 접종, 또 치료제 개발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코로나19, 트럼프 불복, 수많은 난관을 안고 출범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핵도 되겠죠. 바이든 그리고 김정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조간 딱 풀었습니다.